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재벌 3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선택한 위장된 삶 속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여성의 모욕 속에서 발견한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약혼식 초대장. 그것도 자신을 모욕한 바로 그 여성이 주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숨을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라 글로리아의 지하 주차장은 평일 저녁이 되면 언제나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특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더욱 바쁜 하루였죠. 하얀 연무가 주차장 입구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한 남자가 고객들의 트렁크를 재빨리 확인하며 손수레에 짐을 정성스럽게 싣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33세 이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호텔 벨보이입니다. 키는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이고 단정하게 정리된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나왔죠.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바로 국내 굴지의 천우그룹 회장 최영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경영 방식에 깊은 반발감을 느껴 집을 나온 지 벌써 2년째, 도윤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며 호텔의 주차 관리와 벨 서비스 업무를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얻은 것들로만 살고 싶어. 도윤은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청년기의 반항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치열한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재벌 3세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소 배우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을 도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고 발바닥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아팠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충실하다고 느꼈거든요.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그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고객님, 우산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금 도착한 검은 벤치에서 내리는 중년 신사에게 다가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매우 차분하고 능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넘게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우산을 펼쳐 고객 위에 씌워드리고 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호텔 입구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궂은데 덕분에 젖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네요. 고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진심을 담아 대답하며 고객의 무거운 캐리어와 서류 가방을 안전하게 손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가방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며 혹시 비에 젖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 커버까지 씌워드렸죠. 호텔 로비 라운지의 홍보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 강지혜와는 벌써 1년째 조용히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똑똑하고 성실한 여성으로 도윤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진짜 신분과 복잡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지만 회사 내부의 시선과 각자 가문이 복잡한 사정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혜는 도윤이 왜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주로 업무가 끝난 늦은 시간에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거나 때로는 호텔 옥상 정원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런 제약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오늘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도윤은 주차장 한 구석 기둥 근처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이름보다는 내가 직접 내린 선택들과 행동들로 평가받고 싶어. 아버지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도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로부터 온 메시지였거든요. 도윤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상견례 하기로 했어. 그런데 나 아직 엄마한테 너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미안해. 도윤은 메시지를 몇 번 다시 읽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현재 호텔 벨보이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잠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한 후 그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단단해지고 서로를 믿어주면 되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편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돼. 사실 지혜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벨보이라는 신분으로 만나 뵙기에는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지혜가 자신 때문에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혜가 보낸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미안함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또 다른 고급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며 손수레를 끌고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하루였죠. 비는 처음보다 훨씬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주차장 바닥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진회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입구로 미끄러지듯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차량이었고 번호판을 보니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자마자 뒷좌석 문이 열렸고 도윤은 평소처럼 우산을 들고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고객이 비에 젖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적게 만들 거예요? 이 비에 가죽이 얼마짜린데. 갑작스럽게 날카롭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가 도윤의 손등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바로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명품 핸드백이었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란 도윤은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향자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직하고 윤기가 나는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권위와 위엄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말끝마다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죠. 벨보이가 이렇게 굼떠서야. 눈은 장식이에요?
빨리 우산 좀 제대로 씌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정양자는 지갑을 거칠게 집어 던지듯 도윤에게 내밀며 계속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호텔 직원들과 늦은 시간에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 소란스럽고 불편한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하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죠. 도윤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양자의 분노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이 사과를 하자 더욱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며 가방을 심하게 흔들고 손짓을 하는 바람에 가방이 도윤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방이 젖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왔습니다. 고급 화장품 케이스, 금으로 장식된 만년필, 각종 카드와 서류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두꺼운 초대장 묶음이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으려는 순간 초대장 표지에 적힌 글씨가 그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고 우아하게 장식된 초대장 표지에는 강지해박상민 약혼식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이름이 적힌 약혼식 초대장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것은 초대장 안쪽 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최후원 한결문화재단 이사장 정양자라는 글씨와 함께 환하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정양자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가방을 던지며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지혜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지혜 약혼식? 도윤은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에 들린 초대장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지혜로부터 상견례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다른 남자와의 약혼식 초대장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뭘 멍하니 보고 있어요. 빨리 주워 담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정양자가 더욱 날카롭고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초대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도윤은 극도로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과 다른 물건들을 가방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들였습니다. 정양자는 가방을 거칠게 받아들고는 도윤을 한 번 더 차갑게 째려보았습니다. 다음부턴 좀 더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답지 못해요. 정양자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는 성큼성큼 호텔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로비 쪽으로 멀어져 가는 동안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혜의 약혼식 초대장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을 털어내고 손수레를 정리하며 업무를 마무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호텔 직원 라커룸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느렸습니다. 라커룸에 도착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초대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지해박상민 약혼식이라는 글씨와 정양자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혹시 통화 가능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몇 분 후 지혜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엄마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혹시 내가 모르는 행사 계획이 있는 건 아니야? 이번에는 답장이 오래 걸렸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들고 라커룸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지혜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 있긴 해. 상민 씨 집안이 우리 재단이랑 오래 엮여 있거든.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혜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괴로움과 억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커룸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지하 주차장 가장 끝자락에서 도윤과 지혜가 마주 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지혜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도윤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과 혼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말할 기회를 계속 놓쳤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일단 거칠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명예, 체면, 인맥, 그런 것들 말이야. 나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어. 도윤은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 인생이니까. 먼저 어머님께 나에 대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자. 지금 당장 드러나면 큰일이야.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그냥 벨보이로밖에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신분과 배경만 보는 사람이거든. 도윤은 평소에 항상 쓰고 다니던 검은 모자를 벗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동안 지혜가 얼마나 많은 미안함과 부담감을 혼자서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숨어 있는 동안 너는 매일매일 이런 미안함을 혼자 감당해야 했구나.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인 것 같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혜 혼자서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호텔 보안팀에서 일하는 동료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오늘 밤 주차장에서 일어난 CCTV 원본 영상을 안전하게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님이 가방을 던지며 폭언하신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을 거야. 도윤이 지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곡해를 막아줄 유일한 객관적인 기록이 될지도 몰라.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영상이 공개되면 엄마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거야. 공개하려는 게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왜곡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일 뿐이야. 우리가 정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혜와 도윤이 지하 주차장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약혼 발표를 앞둔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한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리셉션 준비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로비와 연회장 곳곳에서는 각종 장식과 설비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그랜드 볼룸에서는 화려한 꽃장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이루어진 대형 부케들이 무대 양쪽에 배치되고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정향자였습니다. 저 꽃장식 각도를 조금 더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하객들 동선에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향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천막은 왜 아직도 물이 고여 있어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그녀는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현장을 돌아다니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윤이 우산을 들고 의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지혜와의 대화 이후 그는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거나 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고객님, 외부 천막 라인 보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정향자는 도윤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의 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때 그 가방 사건 벨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뵀었죠? 이번에는 좀 더 조심해서 일하시길 바라요.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정향자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순간 지혜가 급하게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도윤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향자가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업무 중에 사적인 눈빛을 주고받는 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정향자가 지혜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세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는 것이 무척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자신과 도윤의 관계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박연희가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정향자의 친척이자 한결문화재단의 실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5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향자와는 달리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연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도윤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저녁 9시 지하 2층 보일러실 앞에서 뵙겠습니다. 도윤은 연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연희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약속한 시각인 저녁 9시, 지하 2층 보일러실 앞은 조용하고 어둑했습니다. 이곳은 호텔에서 가장 한적한 장소 중 하나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대화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연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도윤이 나타나자 그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천우그룹 최영호 회장의 아들, 최도윤, 맞죠? 도윤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 외에 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들킨 상황에서 부인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정보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알아본 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향자 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향자 언니는 철저하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정말 밑바닥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냉정하고 잔혹해진 면이 있습니다. 도윤은 연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정향자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무너지는 대신 더욱 세게 물어뜯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박연희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벨보이의 횡포였고 글과 함께 편집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출근해서 라커룸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거 봤어? 도윤이가 VIP 고객한테 큰일 냈다는데? 진짜? 뭔 일인데? 호텔 직원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에는 정향자의 폭언과 가방 투척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도윤이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며 정향자에게 다가서는 장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상만 보면 마치 도윤이 고객의 가방을 무단으로 뒤지며 실랑이를 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아래쪽에는 자극적인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VIP 고객 가방 들추며 실랑이 벌인 직원, 즉시 해고 요구합니다. 이런 직원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는 벌써 수십 개의 비난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고 일부는 호텔 측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의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고객 가방을 뒤진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도윤이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분이 가방을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드린 것뿐이야. 하지만 편집된 영상만으로는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도윤의 해명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향자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집으로 데려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혜야,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정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흔들면 재단 전체가 흔들리게 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엄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벨보이 말이야? 정향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정말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더니 이런 판단력밖에 없어? 지혜는 어머니의 차갑고 실망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자신의 진심만큼은 절대 굽힐 수 없었거든요. 같은 시간 호텔에서는 도윤에게 인사팀 면담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도윤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도윤 씨,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호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가고 있어요. 인사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제가 고객의 가방을 무단으로 뒤진 게 아니라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영상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직 사주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겠어요. 도윤은 정직 처분 통보서를 받아들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었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지혜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업무를 정리하고 호텔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 구석, 며칠 전 정향자와 마주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날 밤의 충격적인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혜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모두 다치게 될 거야. 도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숨을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울까? 도윤은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도윤이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그는 진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정면 승부를 결심한 다음 날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박연희가 조용히 도윤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어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차장 CCTV 원본 전체입니다.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향자 언니가 가방을 던진 장면, 눈은 장식이냐는 폭언, 당신이 정중하게 대응한 모습, 그리고 호텔 보안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도윤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향자 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작은 여관방 한 칸에서 함께 자랐거든요. 언니가 저를 업고 다니며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추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고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도윤은 연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정향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냉정함과 권위적인 태도 뒤에는 가난과 무시당했던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과정에서 언니는 점점 변해갔어요. 연희가 슬픈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게 됐고 체면과 명예만을 중시하게 됐어요. 그런 언니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연희는 USB를 가리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 얻는 체면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도윤은 USB를 소중히 간직하며 연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정향자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정향자는 분명히 과도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복수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타이틀이 아니라 책임이다. 아버지 최영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폭로가 아니라 복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되어 잘려나간 문맥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서 진실과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낼 단 한 번의 중요한 협상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정향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잠시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정향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뵀던 벨보이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실 만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향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만남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녀도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꺼내어 CCTV 원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향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저와 이사장님만 봤습니다.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약혼식 전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호텔 직원들을 위한 재단 봉사 프로그램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씨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향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협박인가요? 아닙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제안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자는 뜻입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려운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향자는 한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이 젊은 남자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정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이 영상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신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정향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향자와의 협상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향자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고집했고 지혜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식 당일 아침 라 글로리아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고 무대 양쪽에는 백합과 장미로 만든 거대한 꽃다발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포토월에는 금박으로 제작된 초대장 확대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주최 후원 정향자 이사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정향자의 초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2시 약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 문학의 관계자들, 그리고 한결문화재단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격식 있고 엄숙했습니다. 지혜는 별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어머니가 강요하는 이 약혼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야. 정향자가 들어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지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정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와 있어. 우리 가문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오후 3시 드디어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순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지혜와 박상민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격식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결문화재단 정향자 이사장님의 따님 강지혜 양과 박상민 씨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낮아지고 무대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예정에 없던 일정인데. 사회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주차장 CCTV 원본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밤 정향자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적게 만들 거예요? 이 비의 가죽이 얼마짜린데? 라는 생생한 음성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정양자가 벨보이가 이렇게 굼떠서야 눈은 장식이에요? 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젖은 노면을 정성스럽게 닦는 호텔 직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도윤의 모습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볼륨 안은 점점 더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놀란 표정으로 정양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금박 초대장이 클로즈업되었고 초대장 속 정양자의 얼굴과 방금 전 폭언을 한 인물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양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당황한 채로 서 있었고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항상 쓰고 다니던 검은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볼륨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우그룹 최도윤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천우그룹 회장의 아들이 벨보이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윤이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워지고 왜곡된 맥락을 원래 자리로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서,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가 무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 삶은 제가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정양자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볼륨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양자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양자의 고백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양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희와 함께 작은 여관 방 한 칸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객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권위적이었던 정양자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높이 서야만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양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 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서는 방향으로 가셨어야 했던 거죠. 정양자는 도윤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볼륨 전체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양자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양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권위를 앞세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상처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더 큰 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양자의 용기 있는 사과에 감동받았습니다. 약혼식은 그 자리에서 취소가 선언되었습니다. 박상민 측 가족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 역시 강요된 결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무대에서 내려와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며칠 후 한결문화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중요한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결문화재단은 호텔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빗속의 우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직장 내 갑질 신고 한라인을 개설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금을 조성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양자는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박연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양자는 공개 사과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호텔 직원 식당에서 연희가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향자 언니가 끝내 무릎을 꿇었네요. 하지만 이번 무릎은 누군가를 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도윤은 아버지 최영호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집을 나와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이 아니라 책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라 글로리아 호텔의 아름다운 옥상 정원에서 도윤과 지혜의 작은 서약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대형 결혼식 대신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소박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축가는 오케스트라나 성악가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짝사랑의 허스키하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대와 60대 어른들에게는 익숙하고 그리운 그 소리에 양가 부모님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양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혜가 정양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정양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과 지혜는 옥상 정원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산은 둘이 함께 들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는 사람이 없도록 천막은 더 튼튼하게 치고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주차장 위로 아름다운 노을빛이 황금색으로 번져갔습니다. 체면과 권위만을 중시했던 옛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우그룹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결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빗속의 우산 캠페인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이겨낸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